안녕하세요. LA의 종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편으로 자율주행과 도적 컴퓨터에 대해서 AI 데이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테슬라가 드디어 AI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로 다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시청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보시면서 대부분이 다 잘 알아들으셨나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미국에서도 많은 테슬라 전문 블로그들과 전문 적으로 테슬라 소식만 전하는 사람들도요, 어저께, 이해하기 힘들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못 알아들었다, 따분하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이런 반응들은요, 다 똑같은 반응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작년에 있었던 배터리 데이 때도 어떠셨습니까? 배터리 데이 때도요,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했잖아요. 많은 기대 가운데 배터리 데이를 열었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에게하면서 이거 뭐지? 도대체 이게 행사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요. 이번에 AI 데이는 작년에 워낙 실망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번 AI 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전을 해서 바라보면서 느끼는 반응들은요, 또 비슷한 거예요. 속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똑같은 그런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라이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왜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왜 나올까요? 자, 그 이유는요, 이미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 투자자들이 어저께 있었던 그 이야기들의 내용을 알아듣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technically dense talk. 자, 여기 한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저께 이 기자도요, 이 라이브 AI 데이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워낙 댄스한 그 얘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정말 투자들이 이해하기란 어렵다, 따라잡기가 정말 힘든 그런 대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엔지니어들과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자신들의 AI팀에 모집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투자자들은, 우리같이 테슬라 투자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투자자들은 항상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AI 데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1편으로서 자율주행과 도적 컴퓨터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기술적으로 아주 난해하게 풀어냈던 그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AI 총 디렉터인 카펄티가 나와서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테슬라의 AI는 기본적으로 8개의 카메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테슬라 차에 보면은 8개의 카메라가 달려있죠. 최근에 레이더를 다 떼어버리고 8개의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선포했고, 그걸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왜 레이더를 떼버리고 카메라로만 갔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이들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 could be considered like biological being. 자, AI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존재, 즉 우리 인간과 같은, 그죠? 생각도 하고 판단을 스스로 하는 이런 생물학적인 존재, 인간과 같은 존재로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더를 떼버리고 카메라로만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즉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눈으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날카로운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을 날카로운 걸 보면은 저건 만지면 안 되겠구나. 조심스럽게 다뤄야겠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달려오는 물체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건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오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늦추고 좀 피해야겠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피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그림처럼요. 그림처럼 자, 맨 아래쪽의 그림은 눈알이거든요. 눈알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 눈으로부터 사람은 먼저 보죠. 보면은 사물에 대해서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면 이 눈으로부터 신호가 이제 뇌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두엽에 이제 중추신경계로 이제 이 정보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전체 뇌에 쫙쫙 뿌려주잖아요. 자, 이 날카로운 것이 앞에 있으니까 몸을 좀 피하고 터치는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처리를 해가지고 온 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 반응을 하고 발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게 항상 눈으로 보고 이게 뭐다고 이 뇌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앞으로 지향하는 자율주행이라는 것이요. 이 기본적으로 카메라 베이스드, 즉 카메라는 게 눈이잖아요. 카메라로 찍혀지고 보여지는 모든 사물들을 사람이 이 뇌로부터 들어와서 판단하는 것처럼 이러한 정보들이 카메라로 찍혀진 정보들이 이렇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그 어떤 뇌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뉴럴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판단하고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결과값을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눈으로 정보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행동을 하고 판단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데이터화 다 시킨 거예요. 이렇게 코드화 다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콜텍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일종의 컴퓨터 안에 이러한 시스템을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테슬라가 사람처럼 반응을 하고 행동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레이더가 없잖아요. 사람은 오직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는 무슨 전파를 쏴서 돌아오는 걸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만 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지향하는 자율주행의 포인트가 biological being,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이어서 설명한 내용이요. 카메라와 레이더를 합쳐서 촬영한 영상과 그리고 카메라로만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두 개를 합쳐서 보았던 그림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그림에 보면은 그 첫 번째 그림에서 왼쪽 편의 그림이 흐릿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카메라 베이스로 하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잡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더 없이 오히려 레이더가 훨씬 더 판단을 하는데 더 어렵게 만든다, 또 시간도 더 걸리게 만든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로만 가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아주 월등히 좋은 기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물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영역들 있죠. 그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물건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의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커버를 할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했던 시도가 뭐냐면은 시뮬레이션이에요. 자, 시뮬레이션을 테슬라에다가 계속 이렇게 학습을 시키니까 이것이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아래쪽 파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을, 여러 시뮬레이션을 테슬라에게 학습을 시키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 소싱하기 힘들 때,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카메라로만 비췄는데, 자, 저게 도대체 뭔지 아닌지, 뭐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올 때, 폭우가 쏟아질 때, 또 눈이 막 쏟아질 때, 흐릿흐릿하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또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뭐 어떤 작은 물건이 지나갈 때, 또 아이가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뛰어갈 때, 이런 정말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카메라가 이렇게 해독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레벨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보면
보면은 라벨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 이건 빌딩이고, 이건 고양이고, 이건 호랑이고, 이건 아기다. 뭐 이런 것처럼 라벨링을 하는데 라벨링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로만 다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카메라만으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해 주는 게 시뮬레이션 효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워킹 시켰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요,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엄청나게 발전된 자율주행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최근에 그 9.0 버전 그리고 9.2 버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 이전에 자율주행이 나왔을 때 화면에 잡히는 게, 자, 차 주변에 그 사람이건 차건 다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시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박스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9.0 버전, 9.2 버전 나왔을 때는 차는 차대로 그대로 그림이 나오고, 걸어가는 사람, 또 뭐 동물 할 것 없이 전체를 다 그대로 다 표시를 해내잖아요. 그게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작동시키냐면요, 무려 3억 7,100만 개의 시뮬레이트된 이미지, 그죠?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다가. 그리고 4억 8천만 개의 이 큐비오드, 즉 입체적으로 된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억 7,100만 개의 그냥 평면적인 이미지, 그죠? 사진 같은 것들을 다 집어넣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4억 8천만 개의 또 입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를 집어넣어요, 다. 그러면 컴퓨터가 그걸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니까, 그렇게 학습된 것들을 테슬라 차에 업데이트를 시켜주니까 테슬라가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이제 엄청난 정보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쪽 부분만 보더라도 이건 차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이건 어른이다, 아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다, 개다.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수천 개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개에 대한 정보를 수천억 개의 이미지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깔만 보고 털 길이만 보더라도 판단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얻어지고 있는 이 사진들이나 이런 입체적인 그림들을요,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시뮬레이션 시켜버리니까 테슬라 차가 사실은 지금 현재 도로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 다 그냥 다 그려내버리는 거죠. 이게 뭐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정말 매달마다 이 업그레이드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많은 이미지와 그리고 입체적인 그림들을 빠른 시간 내에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때 필요한 것이 결국은 슈퍼컴퓨터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 시스템 자체가요, 이 슈퍼컴퓨터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움직여지는 작동 운영 원리를 뉴럴 네트워크라 그러잖아요. 그죠? NN이라고 뉴럴 네트워크라는데, 이건 자율신경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가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AI 시스템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면 사람처럼 작동한다고요. 눈으로 보고 이것을 판단하게 되면 뇌로 전달이 되고, 뇌는 신경망으로 이 신호를 보내서 몸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신경망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학습되어지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얻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석하는데 결국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분석하느냐. 근데 슈퍼컴퓨터가 이러한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0.0001초도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0.0001초면요, 사람이 신경계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사람의 반응보다 더 빠른 것이 도저 컴퓨터가 혹은 슈퍼컴퓨터가 가지는 그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다른 발제자가 나와서 도저 컴퓨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specs of Dojo are insane. 자, 도저 컴퓨터의 스펙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미친 수준의 레벨에 있는 컴퓨터가 도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도조의 full potential, 또 도조의 궁극적인 꿈, 도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완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도조 컴퓨터가요.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다면 자율주행이 꿈은 아니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년쯤에는 완전히 더 완벽한 도저 컴퓨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자율주행이 머지않아 실행될 거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이 도저 컴퓨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그 칩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D1 칩이 자 왼쪽 아래의 그림이거든. 첫 번째 그림. 이 트레이닝 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칩이 결국은 도저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칩이 여러 개가 합쳐진 게 도저 컴퓨터거든요. 현재 50만 개의 트레이닝 nods가 being built together. 자, 여러분, 50만 개 트레이닝 nod라는 게 뭡니까? 이 nod라고 하는 것은 뉴런과 같은 말이에요. 그 뉴런이 뭐예요? 신경의 단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만 개의 신경이 한꺼번에 연결돼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 안에 신경이 있잖아요. 시신경이 정보가 왔을 때 판단하는 것처럼 이 안에 신경을 연합해서 함께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처럼 도저 컴퓨터가 50만 개의 이 트레이닝 nod가 함께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속도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타일 하나당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칩 하나 있잖아요. 이 칩 하나당 무려 1초에 36테라바이트를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 미친 속도라는 거예요. 그냥 0.001초에 해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보를요. 그러니까 수억 수천만 개의 정보를 집어넣어도 이걸 정말 빠른 시간에 처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정말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또 어제 이 닭살이 돋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발제자가 This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저 컴퓨터에 있어서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들이 소개하는 것도 전부 다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 정말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저 컴퓨터가 이러한 칩이 여러 개가 합쳤을 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감행할지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어서 다른 발제자가 나와서 또 다른 혁명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테슬라로부터 Another Revolutionary Solution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기대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접근하고 있는 이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hole another level이라고, whole other level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웨이모가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다른 또 회사들이 하고 있는 자율주행은요. 라이다와 레이더를 써가지고는요 너무 느려요. 여러분 정말 느릿느릿 기어가듯이 기어가거든요. 그거 불가능해요. 저도 구글 투자자지만 사실 웨이모에 대한 기대는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슬라의 지금 자율주행은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 도저 컴퓨터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진행하는 게. 그리고 왜 이렇게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냐면요, 다른 회사들이 슈퍼컴퓨터를 개발한다고 해서 사실 테슬라를 따라올 수 없는 게요, 중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늘 그 돈 남은 누나가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그 실제적인 데이터. 테슬라는 지금 이미 길바닥에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수억 수천억 개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여기에 슈퍼컴퓨터에 집어넣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는 비교가 안 되죠. 다른 회사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Would not be surprising. 이 월가나 시장이 이제는 주식 투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나 월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기술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에 전혀 놀랍지 않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보고 한 번에 이해하는 투자자들은 없다고요. 여러분 투자자들은 뭘 봅니까? 경제학자들은 보는 게 그냥 이 돈 넣고 내가 몇 배를 얻어 먹을 수 있는가, 이 돈 넣으면은 며칠 뒤에 오르는가, 오직 이 생각밖에 없잖아요. 이 투자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기술 얘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월가나 마켓이 천천히 이해하고 나중에 아하하고 나중에 돈을 넣고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세계를 열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투자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얘기를 하나 던졌죠. 이 도저 컴퓨터가 쌓아가고 있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트레이닝한 방법들 있죠. 그리고 쌓아놓은 정보들, 데이터들, 이것이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할 텐데 그럼 다른 회사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오징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회사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도저 컴퓨터가 쌓아놓은 이 실제적인 데이터, 이 훈련 데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즉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돈 받고 라이센스를 받고 팔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테슬라는 돈방석에 앉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투자 포인트는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